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장 상황 확인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이 9시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네, 8월 매수 신호 23일 발생. 화요일 시장입니다. 개장을 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이 다소 큰 폭의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견조하게 박스권 상단을 지키다가 나온 하락이었고요.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소폭이지만 매도로 전환을 했고 우리나라 시총을 이끌었던 삼성전자도 어제 하락세로 반전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스닥의 중소형주들도 매기가 좀 꺾이는 모습이 이어졌고요. 박스권에서도 보다시피 하단 쪽으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시장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잭슨홀 미팅도 있고요. 시장의 큰 그림을 바꿔놓을 만한 이벤트가 지금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변동성이 조금 커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가가 나왔는데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출발은 코스피 코스닥 상승으로 출발합니다. 코스피가 0.1% 오른 2044, 코스닥은 0.08% 오른 688.65포인트로 오늘 장을 빨간 불로 강보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상승과 보합을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한국전력이 1에서 2%대 강세, OCI가 오늘 0.9% 오르고 있고요. 현대차가 1.8% 이상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환율이 1126원대 근처에서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오르면 현대차 역시나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수 신호 발생.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대부분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더 크게 눈에 띄고 있는 매수 신호 발생.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이었고요. 코스닥으로 가보면 일단 셀트리온이 0.45%대 약세, 카카오도 0.12% 하락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도 약세를 기록을 했지만 낙폭을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로메드, 동서, 로엔,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은 대부분 매수 신호 발생. 하면서 코스닥 쪽에도 시총 상위 종목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서 특징주를 살펴드렸던 종목 확인해 보시죠. JW 중해제약이 상당히 강합니다. 오늘도 4% 이상 오릅니다. 최고가 경신을 하면서 오늘 장 시장을 하고 있고요. 한국 맥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제약 부분에서 한교양제에 대한 임상시험 기대감이 더해집니다. 품목 허가를 앞두고 있죠. 4.27%대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상신 EDP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1.4%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으로 살펴보시면 오늘 코스피 업종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은 은행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은행이 오늘 0.9% 오르고 있고요. 화학주 여전히 강세입니다. 오늘 한솔케미칼, LG생활건강, OCI, 한국화장품제조, 보락 같은 종목들 매수 신호 발생. 있고요. 화장품 관련주들 눈에 띄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폭의 하락은 전기 전자업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정보기기가 가장 큰 폭으로 오릅니다. 푸른기술, 함프, 현대 IBT, MGM 플러스 등이 상승세고요. 컴퓨터 서비스 업종 가운데에서는 오늘 필링크가 2.6%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경민 팀장님, 출발 어떤 흐름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은 강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네. 어제 좀 제가 대지표 얘기하면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조금 특이한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의 강도를 상대적 강도를 좀 표시해주고 있는 지표인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안정돼 매수 신호 있다는 발생. 측면이죠. 그래서 이 시황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들어올 템 들어와 봐라 뭐 이렇게 좀 얘기하는 그런 분도 계셨는데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우려나 어떤 우리가 좀 어떤 마음의 매수 신호 준비는 하고 발생.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시장을 훼손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이제 컨센서스가 시장에 조금씩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해외 시장이 약간 관망세에 짙은 그런 결과를 냈지만 우리 시장도 역시나 비슷한 그런 매수 신호 관망세로 매수 일단 신호 시작을 하지 발생. 않나 좀 직관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선물 시장도
뭐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뭐 시장을 덜어낸다거나 하락 쪽에 큰 베팅이 매수 신호 나온다기보다는 발생. 그냥 소폭의 그냥 베이시스 약화 정도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근에 쌓아뒀던 매수 포지션에 약간 청산 뭐 이 정도만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프로그램 매매는 조금 매도 쪽으로 나오고 있지만 지수가 견조하는 상충이 되고 있지만 시장이 충분한 체력으로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 지금 오늘 연출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보죠. 삼성전자가 뭐 한 2,000원 정도밖에 안 빠지네요.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 밑으로 이제 한국전력과 현대차, SK하이닉스, 네이버, 매수 신호 아모레퍼시픽, 발생. 포스코, LG화학, 기아차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데 자동차 종목들의 좀 강세가 조금 두드러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비슷한 화장품, 대형 화장품 대표 종목들도 지금 강세로 가고 있다. 이게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는 좀 특징적으로 좀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상승률로 좀 놓고 본다 그러면 JW 중해제약의 어떤 우선주가 좀 가장 강한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 뭐 최근 들어 보기 드물게 나오는 현상이 아닌가 싶고요. 중국 매수 신호 원양자원 발생.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뭐 아비스타, 하이트론, 유양 DNU, JW 중해제약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상위를 보죠. 코스닥 상위 어제부터 조금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요. 네네. 셀트리온, 카카오, 메디톡스, 원투쓰리 뭐 가장 큰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그 밑으로 뭐 CJEMM이나 뭐 로엔, 코미팜 같은 종목은 뭐 플러스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코스닥 시장이 글쎄요 그간 먼저 올라왔던 IT 부품주 위주로 좀 하락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변동성에 미리 대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보다는 매수 신호 코스닥이 발생. 훨씬 더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짚어드릴 수 있겠고요. 매수 종목으로 신호 놓고 발생. 본다면은 코디엠이 오늘 상한가를 갔네요. 지금 29% 넘는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있는 상태이고 SFC, 한국정밀기계, 세원물산, SKC 솔믹스, 뭐 흥국 이런 종목들이 상승 상위로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업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좀 매수 특징적인 신호 종목들이 발생. 좀 더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일단 화학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업종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 매수 신호 LG화학, 발생. LG생활건강 같은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LG화학은 어제에 이어서 어떤 전기차의 그런 이슈가 계속해서 작용하는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본다 그러면 화장품 역시 수출주에 좀 무게가 실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의약품 업종도 좀 강세를 매수 신호 보여주고 있네요. 발생.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유한양행, JW 중해제약 거의 8% 가까운 큰 폭의 상승 나와주고 있고 LG생명과학, 한올바이오파마, 부강약품 등도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뭐 기타 통신업과 증권업, 의료 정밀 업종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와는 조금 반대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코스닥 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출판 매체 업종입니다. 어제 좀 하락이 컸었죠. 로엔을 비롯해서 예림당, 양지사 이런 종목들 상승 나와주고 있고요. 운송업종 유성 TNS, 산광, W홀딩 컴퍼니 강세 나와주고 있고 섬유 의류 업종도 좀 강세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좀 특징적으로 보이는 매수 신호 그런 발생. 규칙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좀 개별적인 성향이 짙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시장을 받쳐주되 그간 조금 눌려 있었던 수출주 위주의 얕은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리은행이 개장 초부터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쪼개서 판다. 예보가 가지고 있는 48%의 지분 중에 30% 정도를 파는데 그중에서를 4에서 8% 가깝게 쪼개서 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매수 이야기가 신호 발생. 나오면서 증권사들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워낙에 연내에는 꼭 매각을 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에서 8% 정도 매수 신호 쪽에서 발생. 팔지만 또 이사회 진출을 보장한다라는 것도 메리트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 신호 자, 발생. 윤보원 PB님도 시장에서 지금 네. 눈에 띄는 종목 몇 가지만 꼽아주시죠.
종목을 매수 보기 신호 전에는 발생. 어떤 것을 봤었을 때는 이제 네. 저희가 그 시장의 쏠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네네네. 건데요. 사실상 그 외국인들의 움직임들로 봤었을 때는 8월 이후에는 매수 신호 외국인들도 발생. 굉장히 내수주 쪽으로 오히려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T나 수출주에 대해서 쏠림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 균형을 맞춰가는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뭐 호텔, 레저 아니면 건강관리 쪽, 필수 소비재 이런 쪽에 대한 수급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화장품 매수 신호 관련주들이 좀 발생. 올라오는 것을 봤었을 때 그리고 제약주들 중에서도 일부가 좀 어제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을 봤었을 때는 이러한 흐름으로 시장의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옐런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금 쏠림에 대해서 또 경험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투자자분들께서도 포트에 있어서의 그 균형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부분 매수 신호 짚어봤습니다. 발생. 자, 선물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선물입니다. 오늘 거의 보합권에서 상승으로 다시금 전환을 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선물에서 소폭의 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코스피 선물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환시장 흐름 점검을 하고 가겠습니다. 현대선물 정성윤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120원대에서 원달러 환율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 매수 신호 어떻습니까? 발생. 예, 오늘 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4.5원 하락한 1122원으로 개장 후 현재 1120원 선 전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장에서 미국의 굵직한 경제 지표 발표와 연준 관계자들 발언 등이 부재했던 가운데 글로벌 달러의 방향성이 제한되었으며 달러 매수 환율 신호 역시 발생. 지난 7월 말 지지선 역할을 했던 1130원대를 앞두고 시장 심리가 다소 신중해지며 매수 신호 승부를 발생. 들어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일 밤부터 다시 미국의 주택 관련 지표 등이 잇따라 발표되는 가운데 연준 리스크에 대비하는 매수 신호 발생. 하방 경직성이 1120원 선 전후에서의 지지는 유효하게 만들 전망입니다. 이러한 지지력이 지난 수일간과 같은 상승 반전으로 이어져 1130원 선 진입 테스트를 견인할 가능성은 계속 열어두어야겠습니다. 금일 장중에는 일본의 제조업 PMI 잠정치 발표와 구로다 총재의 연설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국 정책 모멘텀이 되살아나고 있는 매수 신호 가운데 발생. 달러의 매수 신호 흐름에 따른 발생. 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예의주시를 해야겠습니다. 네, 외환시장 흐름 현대증권 정성윤 연구원과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개장 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신호 어떤 발생. 내용을 저희가 준비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삼성전자를 팔고 매수 신호 지수를 발생. 사는 외국인. 이 외국인들의 다음 관심 종목은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신호 자, 발생. 김금은 팀장님.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일단 어제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현재 오르고 또 있는 네.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의 넥스트 초이스는 무엇이 될까요? 사실 하도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편식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제가 매수 이런저런 신호 고민을 발생. 하다가 사실 좀 가볍게 접근을 해보려고 좀 아이디어를 내본 건데 이렇게 좀 너무 부각이 되니까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일단 글쎄요, 뭐 연초 이후에 코스피를 순매수를 하긴 했습니다. 매수 신호 외국인들이. 발생.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많이 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초부터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그간 조금 이제 매도를 그러니까 총량으로 봤을 때는 매도를 한 걸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좋아서 들어온 게 아니라 자산 배분에 의한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자산 배분을 매수 신호 통해서 발생. 신흥국의 약 9에서 10%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증시로 돈이 스며들고 있다, 이렇게 좀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렸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이미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지표로 삼고 있는 MSCI 비중 이상으로 삼성전자나 매수 기타 신호 발생. 몇몇 종목들의 비중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상당히 기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맞춰놔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소폭 좀 순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싶고요. 매수 신호 발생. 하지만 뭐 삼성전자에 계속해서 좀 강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서 삼성전자를 더 사지는 못하고 그냥 시장 지수, 뭐 지수 선물 뭐 이런 것들을 사면서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효과를 계속해서 좀 냈던 거죠. 코스피 매수 신호 200하고 발생. MSCI 지수의 구성 종목 비중을 제가 이렇게 살펴놓은 그런 이제 레포트를 좀 보면서 좀 생각을 매수 신호 해봤는데, 발생. 코덱스,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랑 또 MSCI 코리아 지수 두 개의 그 종목 비중을 좀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 비워져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들 있습니다. 가장 크게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그거를 비워진 것을 채우는 와중에 있던 것들이 이제 네이버였고요, SK 하이닉스, 포스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들이 쓰는 지표랑 가장 큰 차이가 많이 났었던 그런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종목들은 계속해서 조금 더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 5에서 10% 정도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현재 보유 지분에서 5에서 10% 정도 늘릴 가능성이 매수 신호 높다라고 좀 발생. 봐지고요. 매수 신호 발생. 최근에 이제 어제 또 오늘 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다면 매수 신호 발생. 자동차와 화장품 같은 이제 경기 민감 소비재도 일부 좀 편입을 하는 거 봐서는 그간 너무 비워놔져 있던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삼성전자를 줄이는 만큼이나 채워넣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투자 아이디어로 충분히 좀 감안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 부분이 말 그대로 펀더멘탈로 매수 신호 외국인들이 발생. 액티브한 자금이 들어와서 매수 신호 적극적으로 매수를 발생. 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비중만큼만 사는 거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높게 가져간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시장 수익률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아니면 소폭 이렇게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좀 상승할 거기 때문에 너무 눈높이를 놓치기보다는 어떤 기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가시는 거는 어느 정도는 유연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의 상황에 신의손 따라서 선물 매도 외국인들의 신호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핫한 테마고 외국인들이 담는다고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또 갈 매수 신호 가능성이 발생. 높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윤보원 PD님께서? 매수 신호 사실상 뭐 발생. 수급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수급이라는 것은 바로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 있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아무래도 지금의 그 좀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분위기가 만연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형주 중심의, 그리고 외국인들이 조금은 지수 플레이 할 수 있는 편안한 쪽, 그러다 보니까는 좀 오늘 뭐 어제 시장도 매수 신호 그랬었지만 발생. 매수 신호 코스닥이 발생. 코스피 거래소에 비해서는 조금 언더퍼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 플레이나 아까 어떤 수급에 대해서 좀 의존하시는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대형주 중심의 포트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대형주 쪽의 포트로 집중.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많이 사니까 네,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그렇죠. 수급에 따라가려면 대형주를 담아야 된다는 의기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인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 양옆으로 개인들이 관심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 신호 주식장에서 발생. 오늘 조회수 순위를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영진약품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2위, 삼성전자가 3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급상승 조회수도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비슷한 움직임이죠. 셀트리온, 삼성전자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식창 급상승 조회수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우리 토크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수 신호 저가 발생. 수주가 해소되고 있는 건설주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매수 신호 할까? 발생. 주제입니다. 윤범 PD님, 건설주들 상당히 곤욕스러운 시절이 지나가고 국내 주택 사업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네. 건설주 위주의 회복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건설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는 관심을 가지시기에도 적합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한 3가지 정도의 투자 포인트를 매수 신호 가지고 발생.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계속적으로 대외적인 여건에서 금리 인상설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매수 신호 이에 대해서 발생. 살펴봤을 때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고 또 국내 시장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금리의 기조는 유지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는 상황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됐었을 때는 아무래도 레버리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건설주에 대해서 영업이익 측면에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건설주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의 저가 수주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는데 이것이 과연 다 해소가 됐을까라고 봤었을 때는 아직도 남은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많은 그 회계상에 이미 반영이 매수 된 신호 발생.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 신호 발생. 해외 시장에서의 리스크가 마무리 국면이라고 봤었을 때는 국내 시장은 어떨까라고 돌아봤었을 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 시장에 대해서 건설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 시장은 상대적으로 어떤 그 미청구 공사나 미수금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재무의 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국내도 될 수 있고 해외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좀 매수 신호 관심이 발생.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을 필두로 해서 매수 AIIB에 신호 발생. 대해서 이제는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란 시장이 다시금 열리면서 중동 지역에 매수 대한 신호 투자 발생. 확대가 좀 기대될 신이손 수 있지 선물 매도 않을까라고 생각을 신호입니다. 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건설주를 조금은 편안하게 담아보실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경민 팀장님, 일단 이 건설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최근에 또 반등을 한 번 했었고요. 관심을 갖고 있는 매수 분들이 신호 많습니다. 발생. 앞으로의 방향성에서 정경민 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 중립 이상으로 좀 보고 네. 있어요. 다소 긍정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6월 말 정도에 이제 그 건설 업종 지수에 대비해서는 지금 한 10% 이상, 뭐 한 12, 13%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 이제 대형주들의 반등에 좀 기인했다 좀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건설주가 어떤 특징적으로 뭐 트로이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다소 민감하게 함께 좀 편승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기는 있겠지만 지금 뭐 작년에 워낙 분양 물량을 많이 좀 쏴놨기 때문에 뭐 향후 2017년 말 2018년 초까지는 어느 정도 뭐 먹고 살 그런 수준은 뭐 충분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큰 뭐 이런 미스가 나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실적의 신뢰성은 상당히 높다 이런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얼만큼 더 갈 수 있느냐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좀 많이 비워져 있는 그런 매수 신호 업종 중에 발생.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뭐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최근 좀 눈에 가장 들어오는 거는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 신호 발생. 종목입니다. 그간 정말 큰 타고와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큰 그런 것들을 한 2, 3년간에 지금 다 쏟아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삼성 캡티브 마켓이라 그러죠. 그룹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그 이제 뭐 증설이나 신규 착공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남한테 맡기지 않겠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캡티브 마켓에서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챙겨도 저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건설 중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눈여겨보고는 있습니다. 네, 탑픽 종목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앞서서 개장전 토크 이야기할 때 컨텐츠주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매수 해주셨는데 신호 발생. 사실 컨텐츠 중에서 중국 쪽으로 진출하지 않은 기업들이 거의 없고 사드와 관련해서 사실 후폭풍을 맞았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흐름으로 지켜봐야 됩니까? 중국 시장에 너무 그 의존하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컨텐츠들도 있다라고 네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봤을 때 벅스 같은 기업이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벅스는 이제 유료 회원제, 멤버십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회원제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 신호 유료 발생. 가입자가 사실상 빠르게 늘고 있고 매수 신호 이에 발생. 대해서 내수적인 부분,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매수 있습니다. 신호 발생. CJ E&M 이런 미디어 쪽으로 굉장히 그 강한 기업들은 말씀 주셨었던 중국향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실적 자체도 우리가 기대했었던 TV 방송 매수 신호 쪽이 좀 발생. 어그러지면은 전체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확인을 해봤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의존도가 높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컨텐츠로 승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력이나 우리 기업들이 쌓아 올렸었던 노하우에 있어서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컨텐츠 관련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던 것은 사실상 어제의 VR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고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VR 관련주, 이거가 가시화되는 성적을 매수 신호 나타내기에는 발생.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오늘 시장에서 봤었을 때도 어제의 상승세를 가지고 갔었던 하이소닉 같은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매수 신호 상승의 발생. 여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VR 산업이라고 봤었을 때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정부 신호 발생. 차원에서 이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조성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는 걸 보면 미래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허용을 하고 있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텐츠 산업들이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은 매수 신호 발생. 제가 그냥 신이순 투자자 매수 신호 이런 발생. 입장을 좀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산업이 좀 성장할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모습, 그런 입장이기는 합니다. 네. 컨텐츠주에 대한 정경민 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제 코스닥의 조정하고 조금 맞물려 있어서 좀 같이 네. 말씀드리는데 결론적으로 IT 부품주들 그리고 바이오가 만약에 시장에서 좀 낙폭이 커져서 코스닥의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나마 버텨줄 수 있는 그런 매수 신호 섹터라고 좀 발생. 생각을 합니다. 매수 컨텐츠 신호 같은 발생. 경우는 지금 뭐 중국의 그런 영향 뭐 이런 것들의 끝자락이 아닌가 싶어요. 매수 지금 신호 가장 발생. 두드러졌던 부분들은 거의 다 지금 터널의 막바지에 와 있고 이제 뭐 그동안 너무 올라와 있었던 그런 밸류에이션도 좀 현실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조정을 거의 마치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좀 뭐랄까요, 뭐 우리가 속된 말로 좀 분위기가 쎄하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어제 코스닥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매수 신호 발생. 최근에 갤럭시 노트 7의 매수 신호 발생. 그런 IT 부품주들이 글쎄요, 너무 막 아무런 뭐 그런 거 필터링 없이 그런 제약 없이 막 우후죽순 막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약간의 끝물이 아닌가라는 좀 직관이 좀 들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쪽에서 뭐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바이오 빼고 IT 빼면 남는 거는 컨텐츠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컨텐츠 쪽, 게임 쪽이 득세를 하는 그런 그림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환 매장이 빨리 나와야 할 텐데요. 확인을 해봤습니다. 9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픈 스튜디오 최민지 캐스터입니다. 네, 개장 특징주입니다. 우리은행의 과점주주 매각 방안이 발표가 됐죠. 우리은행이 매각 기대감에 오늘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0.97% 매수 신호 1%가량 발생. 오름세 보이면서 1350원 선을 터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방안이 지금까지 발표된 방안보다도 좀 가능성이 더 큰 현실적 방안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이어서 JW 중해제약 살펴보도록 매수 신호 하겠습니다. 발생. 오늘 JW 중해제약은 신약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유상증자 등의 방안으로 1,200억 원 규모의 연구 개발비를 조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JW 중해제약 5% 이상의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73,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솔케미칼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는 증권가의 분석에 힘입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솔케미칼은 매수 신호 발생. 삼성전자의 반도체용 과산화 수소 출하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퀀텀닷 매출도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솔케미칼 5% 가까운 오름세로 9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디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디엠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3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소식을 추가로 공시를 하면서 또 재차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디엠 19,000원 선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특징주 4가지 종목 짚어드렸는데요. 현재 대형주를 중심으로는 다소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특징주였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네, 시장의 특징주 정리했고요. 이번에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범 PB님께서 가지고 나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세워보실 때 건설주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 안에서 저는 현대산업이라는 기업을 오늘 특징주로 저의 관심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은 사실상 국내의 주택 관련돼서 그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이다 보니까요.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60% 가까운 그런 수치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이것이 그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라고 문제를 삼았었던 거가 국내 토목의 원가 문제였었는데 이 토목 원가가 정상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반기에 그 매출이나 영업 실적에 있어서도 좀 좋은 모습으로 영향을 매수 미칠 신호 거라고 발생.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가 민자 그 SOC, 그러니까 인프라 사업이겠죠. 이거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려는 그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민자 고속도로나 철도 공사 등의 그 굵직굵직한 수주들을 따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동사가 축적해 놓은 현금들을 활용을 해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자산관리 회사를 그 설립을 해서 리조트 등의 개발 사업에 진출을 매수 신호 하겠다라고 발생. 하는데 이것 자체가 매수 뭐 신호 신사업의 발생.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동사에 대해서 투자해 볼 만한 그런 매력은 좀 더 그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고 지금 현 시점에서 국내나 대외적으로 건설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실 만하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제는 가지고 갈 수 있겠다라는 매수 그런 신호 준비를 발생.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산업에 대해서 오늘 저는 포트폴리오에 한번 편입해 보시는 것을 제안을 해봅니다. 여기도 탑픽 종목이 있었네요. 선상 엔지니어가 말씀을 하셨고요. 현대산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해외 수주 쪽의 부분이 작고 국내 주택산업 집중을 하고 있는 현대산업 많은 증권사들의 스탑픽 종목으로 꼽고 있는 종목입니다. 건설주들 중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때 이 종목 눈여겨보시고요. 정경민 팀장님의 관심주도 네. 확인해 볼까요? 네, 저는 휴원스 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약간 그 연예인들 열애설 같은 종목입니다. 특별 매수 신호 없을 발생. 때 제가 자주 꺼내오는 네네. 그런 종목인데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러니까 봉인이 약간 해지되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에 휴원스와 휴원스 글로벌이 이렇게 분할이 되면서 어떤 이제 지주사의 매도 어떤 신호 발생.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재편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뭐 대주주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죠. 이게 뭐 자본시장이고 이게 뭐 지주회사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대주주를 바라보는 이제 그런 방향성으로 좀 설치를 해놨었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주가를 어느 정도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는 못하게 이렇게 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렇게 주가가 잘 눌려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게 조금 해소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다 그림이 그려졌고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이 좀 재편이 거의 끝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인이 해제되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사업 지주회사로 좀 변모 중에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주회사, 그러니까 순수 지주회사보다는 사업 지주회사를 조금 선호하는데 말 그대로 영업이익과 어떤 자회사들의 실적을 같이 이렇게 좀 편승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 지주회사를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일단 어제 나온 공시에 따르면 이제 후보 물질 뭐 HU014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보톡스입니다. 보톡스가 임상의 승인 발표를 지금 공시를 했고요. 이제 곧 연내면은 삼상에 이어서 좀 상용화가 가능할 걸로 좀 내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뭐 휴젤 메디톡스 이런 것들을 견줄 수 있게 왜냐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필러의 유통망이 있기 때문에 국내나 중국 쪽에서도 충분하게 빠른 시일 내에 잠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분할 이후에 당연히 좀 영업이익은 줄어들었겠습니다만은 실적을 따져보면은 지금 분기 130억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순이익단으로 봤을 때 기존에 휴원스 하나로 있었던 그때의 실적을
그러니까 그때 실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훨씬 매수 더 신호 발생. 증가하는 그런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도 좀 더 뜯어본다 그러면 약간 상승 또 성장을 계속해서 입증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PER 13배 구간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바겐세일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죠. 어느 정도 이런 봉인이 해제되는 구간이 좀 지나고 난다면 좀 큰 폭의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은 휴온스 글로벌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13배면 정말 가격이 그렇죠. 센 거죠. 네, 휴온스 글로벌까지 현대산업 두 종목 만나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판교스탁 라운지 정경민 팀장, 하나금융투자 첨단금융센터 윤보원 PB와 함께 출발 토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반도체 매출을 끌어올리며 세계 시장 1위 업체인 인텔과의 격차를 전분기보다 15%포인트가량 좁혔습니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9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고령화 진행에 따른 노후 보장 상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보험회사의 총 자산이 1년 전보다 10.9% 늘어난 약 1,002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약 1,000만 달러를 들여 미국 바이오 벤처 기업 메타볼릭스와 생명공학 관련 연구시설과 설비, 지적재산권 등 자산을 인수하는 내용의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네, 뉴욕 증시가 국제 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어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형 M&A 호재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닛 옐런 FRB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시장은 관망세가 짙게 들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김중원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준 의장, 제닛 옐런 의장의 입에 시장에 네.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금주에 잭슨홀 미팅이 준비되어 있고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어차피 그 연내 금리 인상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 기대 때문에 매수 신호 발생. 그 옐렌 의장의 입에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보면 블랙시티 이후에 좋았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낮아지고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주식이 크게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연준 지역 총재들이 갑자기 이제 그 매파적인 발언이 쏟아지면서 이제 그동안 약달러를 기록했던 달러도 강세를 보이는 등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예상 외로 그 잭슨홀 미팅에서 옐렌 의장의 발언이 매파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걸 너무 크게 매수 신호 걱정하기보다는 발생. 왜 최근에 연준 지역 총재들이 이렇게 매파적으로 얘기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런 이유가 미국 경제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랙시티 이후에 미국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도 블랙시티 영향이 거의 없이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고 또한 고용의 질 또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대한 확신이 높다. 그런 부분이 매파적인 발언을 냈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에 좀 주목을 맞춰야 될 것 같고 일단 7월 FOMC 의사록에서 다음번 그 금리 인상의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진 않았기 때문에 네. 9월 인상보다는 12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지표도 많이 나오고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많이 나와서 9월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12월이 좀 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9월 미국 FOMC 이전까지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떤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올해 보면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뭐 8월까지만 해도 연내 한 8조 이상 사고 있어서 최근 뭐 3, 4년 동안의 모습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사냐라는 걸 봤을 때 외국인이 매수하는 업종을 보면 좀 의외입니다. 소프트웨어, 화장품, 통신 서비스 등
주로 방어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종합해 보면 뭐 신흥국이나 우리 증시를 크게 매수 좋게 신호 발생. 보기보다 오히려 최근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 2분기에도 연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익 모멘텀이 부각되고 매수 신호 있거든요. 발생.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 이런 경우에 신흥국 중에서 한국 증시의 비중을 확대한다라고 보여져서 매수하는 추세라고 보이고 있고요. 3분기 뭐 이후에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실적 전망이 가파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다. 그래서 이익 모멘텀이 3분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FOMC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수 기대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까지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갑자기 크게 변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보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일본 총재기 9월 추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긴축과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 일단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시장은 변화가 될까요? 뭐 구로다 총재가 이제 9월 뭐 양적 완화 가능성 언급했다고 하지만 지금 그 2016년 들어서 엔화의 매수 흐름을 신호 보면 발생. 연초에 18%나 급등했고 지금 배드긴이 위협받고 있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보면 엔화가 글로벌 금융시장 자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자산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왜 그러냐라고 따져보면 엔화 약세 근간은 아베노믹스입니다. 근데 아베노믹스가 사실 가능했던 것은 오바마가 아베노믹스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렇고 오바마 지도부가 이제 올해까지라는 점 그리고 11월 선거 이후에 힐러리와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는데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전의 흐름과는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흐름들이 지금 뭐 BOJ도 사실 올해 들어서 많이 조심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고 엔화 강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뭐 엔화가 여기서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실제로 보면 오바마 집권 2기 이전의 엔화 수준은 85엔이었습니다. 그런 수준을 고려할 때는 아직까지도 추가 강세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 주도 장세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쏠림 현상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네, 뭐 방송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뭐 시장에서 얘기가 많길래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작년에 코스피 시총과 삼성전자를 제외할 때 지수가 어느 정도인가라고 봤더니 198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쏠림 현상이 크긴 크구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우려하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만